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은요 진시 황제를 매료시킨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 황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보충으로 여러분의 설명을 드립니다. 특이한 것은요, 진시 황제는 황후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제니까 당연히 시황후도 있었음직한데 전혀 시황후에 대한 기록과 흔적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후궁에 대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의 옆에는 마치 여인이 없었던 것처럼 그 주변의 여인에 관한 기록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시황제는 사실 거대하고 호화스러운 그 아방궁을 지어놓고는요, 전국 전역에서 뽑은 1만 명의 미녀들을 데려다가 음탕한 향락생활을 즐겼거든요. 자,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개별적인 여자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시황릉입니다. 보통 황릉은 황제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살아있을 때 황제의 제가를 받아서 그의 의견을 반영해서 짓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황제의 능이 있으면 그 옆에 자기 사랑하는 애첩이라든지 황후의 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진시황릉은요, 외롭습니다. 황릉만 있을 뿐이지 황후라든지 후궁이라든지 또 자기가 살아가는 애첩의 무덤이 없습니다. 여타의 황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진시 황제는 황후를 두지 않았다, 황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후궁에 대한 기록조차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태자 부서하고 이세 황제의 호해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태자 부서는 몽염 장군과 함께 북방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그곳에서 환관 조고의 음모로 죽었고요. 환관 조고와 결탁해서 이세 황제가 호해가 됐죠. 태자가 있었고 또 그의 버금가는 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적어도 후계자의 물망이 오르는 아들들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의미 있는 서열을 지닌 최소한의 후궁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부소를 낳았거나 호해를 낳은 여인 정도면 황제 옆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의미 있게 보았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면 당연히 후계자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옆에는 전혀 여자의 개별적인 여자의 흔적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 옆에서 여인의 흔적을 아예 지우고 싶어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의 의견이 반영된 황릉이 그 혼자밖에 없고 황후라든지 후궁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황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옆에 여인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다. 일종의 여성 혐오증이 아닐까요? 그가 만약에 여성 혐오자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그의 어머니 조이 자초부인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배우는요, 난세영웅 여불이란 드라마에 등장한 조이입니다. 자초부인이죠. 자, 그런데 알려져 있기로는 이 진시황은 그 유명한 재상 여불이와 이 자초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죠. 뭐 어느 게 진실인지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여불이가 진시황이 진짜 아버지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불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진시황의 일단 공식적인 아버지가 이 자초인데요. 이 자초라는 사람은 안국군, 당시의 진나라의 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정작 안국군의 정실 부인인 화양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국군의 수많은 자식들 중에서 자초가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왔습니다. 자초는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왔지만 워낙 자식이 많다 보니까 뭐 진나라에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불이라는 사람이요, 자초를 보더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이 진귀한 재물을 사둘 만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기화가거든요. 진귀한 재물을 집에 둔다. 나중을 위해서 진귀한 재물을 모아둔다라는 의미거든요. 장사꾼 여불이의 눈에 봐서는 이 자초가 굉장한 가능성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던지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전형적인 장사꾼의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을 봤냐면, 이 자초의 아버지 안국군의 정실 부인인 화양 부인이 아기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초가 화양 부인의 마음에 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초는 안국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내 자초로 하여금 화양 부인의 마음을 사게 했고요. 그래서 안국군이 자초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을 하고 이어서 안국군이 얼마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국군의 뒤를 이어서 자초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 첩 조이가 임신한 상태에 있었는데 자초에게 바쳤고요. 정을 낳았고요. 정식으로 자초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씨는 원래 여부리의 첩이었는데 자초에게 바쳐졌는데 그때 바쳐질 때 이미 여부리의 씨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정입니다. 정이 온 날 진시황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공식적으로는 자초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여부리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진시황제가 왕이 된 다음에 여부리가 자초를 왕으로 만들었고 또 그의 아들 정을 또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그가 이 진귀한 재물 이것을 만약에 둘 수만 있다면 훗날 내가 커다란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그 안목이 성공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부리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초 부인을 인해서 그가 세상의 권력을 쥐었습니다마는 이 자초 부인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이 자초 부인이 음란합니다.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부리하고도 계속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초가 또 일찍 죽는데 여부리하고 내연 관계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부리가 노예라고 하는 노비를 조태호에게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노예가 가짜 뇌시가 되어가지고 조씨 부인과 내연관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둘 사이에는 아들이 2명이 생겼고요. 지병을 핑계로 옹주라는 곳을 보내가지고 태우를 보내가지고 아예 진시황제가 둘이 같이 즐기도록 합니다. 나중에 조에는 여부리 흉내를 내면서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노예는 죽게 되고요. 이 조씨 부인은 조태후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진시황제는 어린 시절에 이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봤을 거라는 거죠. 자기 어머니의 그 음탕한 행위를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여성 혐오증에 걸려서 자기 옆에 여자를 두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원인은 바로 이 조씨 부인, 자기 어머니에게 친모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시황이 파과 부청, 자, 이 말이 뭐냐면 파촉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지방에 있는 과부 청을 굉장히 존중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진시황은 이 청이라는 여인을요. 정부로 인정해 손님으로 대우했고 그녀를 위해 여회 청대까지 지어주었다라고 화시결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부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정조가 굳은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손님으로 대우했다는 것은 이 여인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여인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정중하게 대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녀를 위해서 여회 청대라고 하는 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인들로 하여금 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본받으라 하는 의미에서 여회 청대를 지어준 것이죠. 그리고요. 화식열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승의 지위에 있는 황제와 대등한 예를 나누고 명성을 천하에 드러냈다라고 이 청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여자의 흔적을 주변에서 싹 지우기를 원했는데요. 유독 이 청이라는 여인만큼은 정말로 정중하게 대우를 했고요. 정조가 굳은 여인이라고 칭송을 했고 많은 여인들이 이 여자를 본받아서 이 청이라는 여인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청과 같이 살라는 의미에서 여회 청대를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가요. CCTV 다큐멘터리 영화요. 파과 부청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청이라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시집을 왔는데 시집에 와보니까 단사, 붉은 모래라고 그러죠. 단사를 캐는 광산을 발견해가지고요. 몇 대에 걸쳐서 그 파지방에서 이익을 독점해왔고 이로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요. 청의 가족은 현지에선 노비만 1000명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무장한 인원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체 그 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를 보면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산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당대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진시황 시절에 상업을 통제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문은 파지방이라고 하는 특수한 초나라와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정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청은 결혼한 뒤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를 잃고 얼마 후에 남편도 잃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부의 몸으로 그가 물려받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그 기업을 잘 지키고 재물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신을 지키며 타인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정이 많은 기업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고용을 하고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이란 여인은 홀로 과부가 되어서 자식도 없이 아내도 없이 아무도 없이 자신의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정직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조가 굳은 여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을 베푸는 그런 기업가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진시황과 청이란 여인이 어떻게 서로 만났을까요? 이 진시황릉에 대해 사마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운으로 내와 강과 바다를 만들고 기관을 통하여 서로 흐르게 했다. 위로는 천문에서 아래는 지리까지 모두 갖추었다라고 진시황릉에 대해서 사마천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에 수운이 가득했다는 건데 이제 후대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청의 집안의 과업이 바로 뭐냐면 단사광산이거든요. 단사라는 것은 주사라고도 해요. 붉은색을 띠니까. 그런데 이 단사를 끓이면 바로 수운이 됩니다. 이 단사는요 여러 가지 약용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열을 내리고 독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이 수은 중독을 일으키는 해로운 물건입니다만은 그때에는요 이 수은이 여러 가지 약용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또요 이 수은은요 일정한 방식을 통하여 다시 단사로 환원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년에 진시 황제는 이 도가의 장생불사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수은이 장생불사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도가의 단약을 만들 때 이 수은은 필수 성분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은을 만드는 광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과 진시 황제는 자주 서로 소통하고 만날 수가 있었고 이 청은 종종 황궁에 드나들며 진시황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시황은 이 여인의 여인으로서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홀로 남아서 자신의 가업을 잘 일으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에게 매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여회 청대를 지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처럼 살라고 권면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여인을 존중했다라고 합니다. 자, 진시 황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마음 아픈 대목이죠. 그는 자기 주변에서 여자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황후도 또는 뭐 후궁도 옆에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그는 많은 여인들과 쾌락을 즐겼으면서도 정식으로는 그 옆에 어떤 여인도 두지 않았던 일종의 여성 혐오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진시 황대가 자기 어머니, 자기 주변의 여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인으로서의 현숙함을 이 청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았고요. 이 청이라는 여인을 정말 여인의 표본으로 진시 황제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이 여인을 존중했고 자기와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이 여인을 존중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시황을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여인들과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속에서 자라면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다져왔던 사람이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그가 말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가 유독 한 여인에게만 그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고요. 또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 여인이 굉장히 추녀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 황제가 이 여인을 매우 가깝게 하고 존중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진시 황제가 존중했던 유일한 여인 청이란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